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많이 출하됐었고 반대로 기관에서는 배당을 노린 배당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중에 강세를 띠기도 했었지만 등락을 보이면서 결국은 보합권 전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가 배당 기준이었고 오늘 이제 배당락이 떨어진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증시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는 이제 1% 가까운 상승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그 부분이 장중에 소폭의 약세까지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거래소가 24조, 그 코스닥도 한 16조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양시장이 40조라는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장중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470억 매수로 마감이 되었고 기관에서가 이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8,50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쪽에서가 약 1조 1천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융 투자가 배당 투자에 대한 매수 물량을 굉장히 크게 늘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상승을 막판에 강하게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당락이 떨어지기 전에 선물시장에서는 배당락이 어느 정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선반영을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나타난다. 이제는 그 부분이 오늘 어떻게 맞춰줄 거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에서 그동안 좀 많이 샀던 물량에서 절반 정도 약 6,100개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되고 누적 순매도가 순매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6,500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베이시스가 막판에 0.12%까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자체는 상당히 크게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가 시장에서 출발할 때 배당락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선물과 현물에서 베이시스 계리율이 플러스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역시 외국인이 2,770억이라는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에서가 6,400억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틀 연속 대규모의 매수를 했다가 되겠죠. 다만 시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워낙에 많았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출해되면서 그 부분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금융투자가 거래소와 코스닥 이쪽으로만 약 1조 6천억이 넘는 대규모의 매수를 했다 됩니다. 거의 1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즉 기관에서가 이제 금융투자가 배당 투자를 겸해서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당 투자 들어온 물량이 무조건 다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시장에서 배당 투자가 들어왔다 해서 그 배당이 이제 기준락이 배당락이 떨어지면서 바로 다 출해된 것이 아니라 베이시스가 강세가 유지가 된다 될 경우는 시장에서 이 물량이 출해되지 않는다가 됩니다. 실제로 올 한 해를 보게 되면 금융투자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앞전에 들었던 배당 물량뿐만 아니라 베이시스 자체가 약세를 띄었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물량의 출하가 많았던 만큼 금융투자에서의 이 물량은 시장에서 물론 1월 옵션 만기라든지 2월 옵션 만기 일부는 출해될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에서 베이시스 유지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2월 9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금융투자에서는 약 4조 2천 정도 들어왔다 되겠죠 거래소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되는데 8천억 정도가 들어왔다 되면서 결국 금융투자 쪽에서 연말 배당 관련해서 거의 5조 가까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를 많이 했다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이 출하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도세 물량에 대한 부분을 금융투자가 잘 소화를 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기대치도 있고 반면에 내년이 되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회복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제 3,400이라는 자리대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위아래로 반복하다가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명을 했다
그러니까 뭐 예산안과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서명을 지연하고 있었던 그런 케이스에서 그 부분을 서명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미선물 같은 경우 0.6% 정도의 선반영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0.68에서 0.87% 정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조금 더 강세를 띠기도 했었는데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예나왔던 예산안이라든지 추가 부양책 이제 호재성 재료는 거의 소멸이 되었다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개인당 2,000불 정도의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부분을 하원에서 표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도 새롭게 다시금 나타난 추가 부양책 가능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1월 4일 날 조지아주에서의 상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 립서비스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빅테크 관련해서는 사실 좀 재밌기는 한데, 그냥 2, 3주 전에 빅테크 관련해서 밸류가 굉장히 부담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면서 한번 미증시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2% 정도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빅테크 중심의 대형 기술주가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다시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고요. 반대로 언택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변종 코로나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 백신이 계속해서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 쪽으로는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어느 정도 시장을 끌고 갔고, 그 외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 띈 반면에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헬스케어, 반도체 같은 게 약세 띄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변동성 지수 소폭의 강보합 정도,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 오펙회의를 앞두고 뭐 특별하게 나올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부 차익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MSCI 코리아인덱스 같은 경우 0.94% 상승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S&P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S&P 지수가 실질적으로 앞전부터 이제 얘기했던 자리대가 S&P 지수 같은 경우는 3,740, 3,750포인트까지가 기본 상승권 마디다라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비해서 상승이 못 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그 라인대를 채워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앞전에 상가 패턴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전환시켰고, 그리고 나서 세경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경 패턴이 하단에서 하락 세경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세경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위쪽 자리를 넘어갈 수가 있으면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밑으로 떨어질 때는 조정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됩니다. 다만 조정이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급격한 조정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다 뽑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44, 44 이런 형태로 움직였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42거래 정도의 조정, 그리고 어저께까지가 이제 40거래의 상승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조정이 나타나거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자 동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 나스닥 지수도 거의 비슷하죠. 다만 나스닥의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죠. 그래서 앞전에 이때였죠. 이때가 이제 2% 정도 하락을 할 때가 미증시 자체가 이제 밸류의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한번 떨어졌던 가격대였습니다. 하단 자리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을 했고 다시금 상단 자리를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금 내려오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제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타난다 했을 때 지지 라인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파른 조정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숨고르기 조정으로 전개될 거냐, 이 정도의 차이는 뭐 나타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증시와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어느샌가 약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12월 7일 날의 고가 83.46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약 3주 가까운 조정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로 봤을 때는 약 4.76% 고가 대비해서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실제 국내 증시는 이런 조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고 가다가 외인들이 차익 실현을 할 때 그때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붙여줬고,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를 붙여주면서 지수에서의 수급이 뒤바뀌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MSCI 코어인덱스에서는 앞전에 2018년도에 고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죠. 다만 이제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이 부분인데 넘어가기에는 채널 패턴의 상단 자리 이 라인대가 여전히 저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18년도에 고가 라인대가 한 번 지지를 받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제 해외 증시와 더불어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시장에서는 지수는 보합해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다만 중소형과 코스닥 이쪽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한 쪽이고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지수에서 특히 IT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쪽에서가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이제 배당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약간의 메타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반면에 그 외전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개인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쪽, 즉 제약 쪽이 되는데 제약 쪽에서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를 먼저 보죠.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 3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3천억 매도를 하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업이 분할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MSCI 인덱스에서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물량이 출회되었다. 즉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대림산업이 거의 4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온 반면에 그 외쪽으로는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작았다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저께 순매수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팔은 물량이 그 외적인 쪽에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세트륨 같은 경우가 우선 2천억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신풍제약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NC소프트, LG와 카카오 등 그 외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데 그 외적으로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 이런 쪽에 대해서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가 워낙에 대규모로 샀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 됩니다. 다만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투자의 매수 상황 자체가 배당을 노린 매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로 사는 물량이 아니라 떨어진 물량을 받는 형태 이렇게 전개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시총 상위 중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프로그램이 워낙에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세트리오, 그다음에 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기관에서의 매도란 부분은 약간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면은 실제 우선주들에 대해서 매도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ETF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주로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었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MSCI 코리아 인덱스가 12월 7일에서 9일 요 사이가 이제 고가를 만들었던 그런 위치가 되는데 삼성전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0월 말에 저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강하게 반등이 나면서 시장에서 상승세를 강하게 했었던 이 구간까지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노란색인데 외국인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지고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는 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이 가격대 73,000원에서 74,000원인데 이 가격대부터는 개인들의 물량이 외국인들의 물량보다 높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개인들이 좀 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죠. 받다가 이 구간에서 위로 올라간 이 부분이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금융투자 물량이 개인들의 물량보다 더 많아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올렸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다가
금융 투자가 올려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수급이 단기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쪽은 금융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개인, 외국인 이런 순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금융 투자에서 물량이 출회가 된다가 될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되면은 금융 투자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다음에 다시금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채널 패턴의 3단 상승까지도 보여줬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볼 거냐 숨고르기를 할 거냐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많이 조정이 나타난다면 앞전에 고가를 했었던 73,000원에서 74,000원짜리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지수 상승을 끌고 간 주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 때 이제 중요한 거가 삼성전자가 강세를 띄는 동안에 그 외적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타날 경우 그 외적인 쪽이 강세에 띄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가능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대형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대형지수 자체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11월 달부터 끌어올렸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지수의 상승이나 자리 때는 채널 패턴 상단 자리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났었다 되는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LG 계열 이쪽에서가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배당 락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지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이 가격대가 어제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 4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쌓여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라인대를 지켜주느냐 이게 오늘과 그리고 1월 달까지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680에서 2750포인트 전후되는데 이 가격대는 절대 깨지 않아야 될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형지수인데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지난주까지가 강세가 좀 더 강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전에 부족했던 게 뭐냐면 대형지수가 먼저 굉장히 강하게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대형지수가 쉬는 구간에서 중형과 소형 그리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를 해야 될 업종군들이 강세를 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고가 라인 때까지 최소 한번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 때까지 올라왔었다 되죠. 다만 이 라인대를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지난주부터 이제 대형지수, 종합주가지수 해서 올라간 반면에 오히려 하락으로 떨어진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오던 상승 추세 라인대를 이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양도세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에서 이 라인대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는 거고 1월 달까지 해서 1월 초 중순까지 됐는데 이 라인대를 올라타서 돌파를 하는지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됩니다. 이 라인대를 올라타지 못한다 되면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이 한 번 더 출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도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물량이 많고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 연휴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양도세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18년도 고가 라인 때 넘어갔었다가 950선대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떨어진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양도세의 영향이었다면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기간 동안 올라가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신용이 워낙에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신용이 9조 5천억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고가 대비해서는 약 2.79% 정도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5% 이상 빠지게 되면 신용 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900에서 910포인트 이 라인 때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고가 라인 때를 한번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라인 때 회복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떨어진 다음에 그 외적으로 중소형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 즉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마무리되느냐 근데 문제는 연말 휴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하락보다는 받쳐주는 흐름이 우선은 1차적 중요하고 1월 달에 회복하는지 여부가 역시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을 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100지수 간단하게 빨리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 2018년도 고가 라인 때에서 저항을 받았다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된다로 보셔야 되겠죠.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투자 전략 보게 되면 이제 배당 락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론적인 부분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이론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1.5% 정도 하락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당락이 1.5%, 1.4% 예상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0.5% 내외에서 대부분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락이 그렇게 크게는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출발 자체는 2760에서 80포인트 요 사이에서 출발할 걸로 보인다. 이 라인대가 아까 대형 지수를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지켜지는 흐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중요 이벤트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 이쪽까지도 다 서명이 끝났고 이제 바로 연휴가 끝나고 내년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조자주 상원 선거가 있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실물 경기와 백신의 효용이 나타나느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수가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약간의 조정을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여전히 좋다라는 관점은 동일한데 그렇다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만들자 이 부분이 인버스라든지 현금 100%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반반 정도 맞춰놔서 대비를 위로도 추가적인 상승, 업종별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도 대비를 하는 그런 관점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것이 베이시스 계류 이 부분이 플러스로 바뀌면은 금융투자에서 물량이 추가로 출하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이 높았던 종목군들 이 외적인 시총 상위가 그동안 3주 정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이 둔화되는 반면에 그 외적인 쪽이 강세에 뛰느냐 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장 오늘 포함해서 이틀 남았습니다. 2020년 시장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시장 같은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와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내년부터 하나씩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